안녕하세요.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. 세무법인 로마 세무사 김국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세무사 장재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영준 세무사입니다. 네, 저희 오늘은 영어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영어권이 사실 저희 세무사들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저희 사장님들은 좀 어려워하는 주제거든요. 이 영어권이 뭐죠?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.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가게의 뭐 평판이나 가치나 혹은 뭐 단골 손님들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뭐 입지가 좋은 곳들,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취합이 되어서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가게를 인수한다거나 할 때 권리금이다 해서 조금 더 주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기존의 사업장에서 이뤄놓은 영업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 사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점포 같은 거 알아보실 때 권리금 얼마인지 물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요 가게, 요 위치 정도면 영어권 권리금 얼마에 책정이 돼 있는지 물어보시고 하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 영어권을 어떻게 또 평가하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. 이 사장님마다 파시는 사장님은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또 조금 주고 싶어 할 거고 보통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?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감정평가사한테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, 근데 감평사를 다 껴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넘기진 않잖아요. 3년치나 뭐 1년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있는 것 같아요. 제3자한테 저희가 음식점을 뭐 인수를 시킨다, 몇 억 정도 이제 받을 거다, 몇 천만 원 받을 거다,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고 그런 게 없이 보통 이제 법인 전환할 때도 영어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사실 이 영어권 이슈가 세금적으로는 파는 입장, 사는 입장이 좀 달라서 저희가 좀 나눠서 안영준 세무사님이 파시는 쪽 사장님 또는 세무사 쪽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해드릴 거고 장재경 세무사님은 사시는 쪽 사장님 또는 세무사님을 가정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릴게요.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. 우선은 그 판매를 1억으로 했다. 그 파시는 입장에서 1억으로 팔았잖아요. 네. 돈이 생겼잖아요. 세금 면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실질적으로 많이들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시긴 하잖아요.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치하고 세금을 낸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시작부터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 영어권 왜 받으면 왜 세금을 내야 되냐?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금을 내야 되면 그냥 몰래 받으면 안 되냐? 현금을. 근데 1억을 막 돈다발로 받아야 되잖아요. 이체 받는 건 또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세무사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저는 지금 음식점을 팔면서 권리금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여기서 기타소득세라는 거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개인 소득세고요. 소득 분류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? 네. 기타 소득이 더 좋은 게 있나요?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 소득이 나오잖아요.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, 근데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무형의 가치라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감안해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필요경비 비용을 60%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영어권이 지금 저희가 1억을 제가 받았는데 그럼 6천만 원을 그냥 비용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. 이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내야 되나요? 아니면 그냥 내도 되나요? 8.8%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원천징수 세율인데 8.8%를 떼고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. 우선은 기억할 거는 1억을 받으면 60% 6천만 원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. 그 방식은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보시고 이제 매수자 대표님 입장에서는 돈을 주잖아요. 근데 네. 주는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죠 또? 저희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금융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계좌 이체로 지급을 하시는데 그 전에 사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넘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약서에 그 영어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명시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.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금융거래로
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고요.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거든요. 사업을 인수하는 그 인수자 입장에서 1억을 지급을 할 때 60% 필요금 빼고 그 40%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의 22%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고 또 하나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을 그때 전액을 다 할 수도 있고 서로 약속에 의해서 지급을 좀 분할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만약에 해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아니면은 다음 종소세 전에 모든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지급할 때만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급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종소세 놓치지 않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약서 쪽을 보시면 영업권 1억을 줄 때 집기랑 같이 넘기거든요. 그러니까 1억 중에 혹시라도 집기가 있었으면 집기는 2천만 원이고 나머지 8천만 원이 영업권이었다. 이렇게 계약서에 따로따로 명시하는 게 좋고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럼 집기로 하는 게 유리하냐, 영업권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그 점포의 경우에는 집기보다는 영업권이 좀 더 유리하긴 하고요.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걸 구분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.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말이 이제 계속 어려워지긴 하는데 원천 징수라는 거는 이 사시는 쪽에서 돈 1억을 줄 때 1억을 다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네, 요 일부 한 8.8% 정도를 갖고 있다가 요거를 세무서에 내주는 거예요. 근데 내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누구의 세금이죠? 매도자의 세금이죠. 매수자가 돈 덜 주고 대신 내주는 거예요. 아무튼 저희는 1억을 주면 8.8% 정도를 덜 줘야 된다는 거 기억 하나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매도자는 8.8% 자기 세금 낸 게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을 한번 하면 된다.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기타 소득 이 영업권 권리금 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을 신고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것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,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, 이 소득이랑 모두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8.8%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. 8.8% 원천 징수한 건 그냥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나중에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저희가 6%에서 45%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많겠죠. 그리고 사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놓치는 게 이제 건보료가 왕창 나오죠. 그래서 요 영업권 받은 해에는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보료 많이 나온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시는 입장에서는 요 영업권 받아서 또 어떻게 쓰죠? 영업권은 무형의 자산을 돈 주고 산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제가 1억을 주고 영업권을 샀다고 하면 저는 1억의 무형 자산으로 장부에 잡아놓은 다음에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현금만 주고받고 증빙 없이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계약서나 여타 증빙을 챙기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증빙을 안 줬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체한 거 가지고도 뭐 무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지 않나요?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불이익을 봤을 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거고 이거 비용 처리를 하려면 뒤늦게라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. 기한 후 제출을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한 네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소득 번 쪽에서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또 연락이 가겠죠. 영업권에 대해서 저희가 파는 쪽, 사는 쪽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 번씩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? 좀 복잡하니까. 사업을 이제 양도할 때는 그 권리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을 낼 수 있다,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세금을 낼 때는 그 소득의 분류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긴 하지만 영업권은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거라서 일시적인 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. 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때는 60%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세금을 절세해 볼 수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매수자 입장에서 영업권을 금전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. 대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
금융거래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대금 지급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천징수 의무 이행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작성도 누락하지 않아야겠고요. 초과이항소득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을 하셔야 되고 부가세 부담이 있다. 이 부분까지 챙기셔야 되고 세법상 증빙까지 다 갖추었을 때 무형자산으로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하는데 큰 무리 없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챙겨서 사업을 인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어권 이야기가 약간은 좀 복잡하긴 했는데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 영어권이 법인 전환할 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. 법인 전환할 때 영어권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전환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법인 전환할 때 영어권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요. 저희가 다음에는 1인 법인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